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2019년을 보내는 뭐 느낌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별 느낌이 그거보다 2019년에 대한 느낌보다 네. 2020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너무 어색해요. 2020이라는 말은 SF 영화에나 나오는 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네. 예, 물론 2019도 SF 영화에 실제로 등장을 했었죠. 그 네. 아일랜드 같은 영화에. 블레이드 러너도 아마 2019인가 그랬을 텐데 그래도 2020은 뭔가 훨씬 더 SF스러워서 약간 실감이 아직 안 납니다. 2020. 야, 네. 뭐 발음하기도 2020. 네. 2020년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이상하게 2020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네. 2020 이건 아니고. 그쵸. 2020. 아, 그건 더 어색한데요. 2020는. 뭐가 어색해요? 네. 저에게는 어색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저에게 모국어가 아니라서. 네. 그냥 저는 2020. 2020. 네. 2020은 너무 어색하네요, 정말. 네. 머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어릴 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네, 어른들이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하실 때 그 약간 남의 얘기 듣듯이 시간이 빠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빠르네요. 네. 절감하고 있습니까 요즘? 네. 제가 예전에 봤던 카툰 중에 김수박 씨가 그린 카툰 중에 단풍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림에 짧은 글이 있는데 글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렸을 땐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어른들의 단풍놀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단풍이야 뭐 해마다 오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죠. 신기한 게 있어 하지만 모든 게 영원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단풍놀이를 열심히 가는지. 그렇죠. 이제 그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카툰의 느낌을 조금씩 알게 되는 나이가 이제 제가 된 것 같아서. 네. 자, 영화 얘기하죠. 그러게요. 이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네. 사실 지난 2주일 동안 늘 한 2편 정도에서 갈등을 했었지만 이번 주에는 그냥 이 작품 하나에 완벽하게 제가 꽂혔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 제목은 미안해요, 리키. 미안해요, 리키. 이게 우리나라에서 붙인 제목이에요. 근데 원래 제목 Sorry, We Missed You라고 하는 소리는 맞네. 네. 미안. 이 제목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뭐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바로 이 원래 제목 Sorry, We Missed You라는 이 문장이 등장하는 방식을 그냥 정보 없이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제의 풀이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별 정보 없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이라 이 원래 제목이 뭔지도 잘 안 찾아보고 그냥 막 갔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확 와서 마음에 확 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하시라고 원제를 풀어 말하지는 않겠고요. 국내 개봉 제목은 미안해요, 리키. 로 이제 개봉을 합니다. 이게 3년 전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3년 전 이맘때거든요. 2016년 12월 달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그 영화는 실업 상태에 있는 어떤 노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은 기억이 있어요.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개봉했을 때 그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를 지금은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하실 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그것도 켄 로치 감독의 영화를 노회찬 의원님과 관객이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서 제가 진행을 맡았던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잊지 못할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처음 볼 때의 느낌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이번 영화에서 받았어요. 역시 같은 감독의 작품이고요. 아니 근데 이 양반 저번에 은퇴한다고 안 그랬어요? 사실은 바로 2016년 12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늘 제가 뭐 배우도 그렇지만 감독의 은퇴 선언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키노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나 진짜 은퇴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찍는 도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걸 느껴서 네. 한 편은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 예. 그게 바로 이번 영화 미안해요 리키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개봉했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그러니까 실업의 문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모른 척하거나 사실 실제로 몰랐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실업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영화를 통해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실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는 노동 조건이 훨씬 더 예전보다 악화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번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끔 뉴스에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말로 등장하기도 해요. 뭐냐면 신분은 자영업자인데 자유는 없는. 그러니까 프리랜서인데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 그리고 자영업자인데 분명히 어딘가에 종속돼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데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만 다 져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리키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일자리인 택배기사로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자리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켄노치 감독이 예전에 많이 다루었던 이야기는 그야말로 공장 노동자였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이야기가 많았다면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예 그냥 넘어가서 이제는 마치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은 지지 않는 형태의 고용을 점점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주인공 리키, 영화 처음 시작하면 리키가 면접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택배회사에 취업하려고 최근에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직장에서 해고된 뒤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한 뒤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택배기사에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데 면접 보는데 내용이 이래요. 계속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다. 우리는 파트너다. 그래서 마치 동등한 관계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 사실상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는 똑같고 어떤 데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니키와 그리고 아내 애비는 맞벌이 부부고요. 네. 둘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딱 하나. 내 집을 갖고 싶어서. 네. 주인공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살아라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정말 지겹다.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안 살고 싶으면 안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 걸 남이 결정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라도 내 집은 갖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힘들게 바쁘게 돈을 버는데 그런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미안해요 리키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두 부부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담는 말이 시간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일을 해도 시간이 없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 시간도 없고요. 네. 그냥 일과 일 사이를 옮겨 다니는데도 늘 시간이 없고요. 늘 뭔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늘 시간은 부족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부부, 그리고 이 부부의 두 자녀,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미안해요 리키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네.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시간이 없어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문득 떠오른 영화 대사가 있어요. 예전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매튜 맥커너헤이와 자레드 레토가 출연한 그 영화에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가끔은 살려고 발버둥 치느라 진짜 살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대사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예. 가끔은 살려고 노력하느라 진짜로 살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그 주인공과 같은 심정을 영화 속의 주인공들도 느끼는 것 같아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노래를 골랐고요. 왜냐하면 켄 로치 감독은 노래를 잘 안 써요. 노래를 안 쓰기로 그렇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30 Seconds to Mars의 City of Angels가 그 영화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 골랐습니다. 이 팀의 뭐 리드 보컬이 자레드 레토인 거는 네. 다 아시겠죠? 30 Seconds to Mars, City of Angels,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30 Seconds to Mars의 City of Angels 들었습니다. 네. 이 켄 로치 감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지 않던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네. 이번 영화에서 이 주인공 리키를 연기한 크리스 히친이라는 배우는 실제로 이제 배관공이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은 있는데 살아야 하니까 그냥 꿈으로 간직하고 살다가 네. 이제 주택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을 때 아내한테 이야기했대요. 나이 40살에 나 이제 배우 좀 해보고 싶어. 라고.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의 맞춤형. 본인이 약간 건설 쪽에 일했던 경험도 있고 다양한 노동의 경험이 있던 분이라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보일러를 수리해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캐스팅 됐다는. 그 인터뷰에 그때 고친 보일러가 제 인생에 제가 고친 마지막 보일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배우 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바로 이 리키의 동료 택배기사로 등장하는 분들은 실제로 택배기사이거나 택배기사였거나 하는 분들을 캐스팅했다고 하고요. 네. 아내 역시 아내는 여기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예. 이 아내 역시 보조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40살에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에이전시에 등록한 사람이고요. 남편이 영화 속의 리키처럼 실제로 2008년 그 금융위기 당시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배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영화에 담아낸 거고요. 예전에 송강호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배우는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집에서 택배 많이 받고요. 예. 근데 우리는 문 열고 문 앞에서 보는 그 기사님의 얼굴만을 사실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문을 닫고 그 문 앞에서 돌아서서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때 그 택배기사의 얼굴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퇴근할 때 얼굴은 어떤 건지 출근할 때 그리고 평소 그 사람의 얼굴은 삶은 어떤 건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감히 봤다고 말할 수 있고요. 켄 로치 감독이 아니면 몰랐을 세상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켄 로치 감독께 늘 느끼는 고마움이기도 하고 일단 영화를 너무 잘 만드시고요. 예. 36년생이라서 나이가 연세가 저는 이번에도 이게 마지막 작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연세 진짜 많으신 건데. 네, 근데 그 한국 관객에게 영상 편지 보낸 거 보면 아직도 정정하셔서 그러니까요. 저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작품 그리고 미안해요 리키 같은 작품을 누군가 계속 만들어준다는 게 이 세상은 점점 퍽퍽해지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영화로 계속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해준다는 게 저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좋은 영화 같네요. 예. 네. 이 영화는 정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좋게 보신 분이라면 특히 더더군다나 그리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못 보신 분이라면 미안해요 리키 묻고 더블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까지 가주셨으면 내친님의 켄 로치 감독의 그 전작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묻고 더블은 이거 지금 네. 웃겨보려고 한번 한 거예요? 아니요 뭐 어떻게든 기억 속에 제목 한번 남겨볼까 해서 미안해요 리키 묻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더블로 가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켄 로치 감독의 Sorry We Missed You 미안해요 리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 들으면 마치죠? 음악을 잘 쓰지 않는 켄 로치 감독이 아주 예외적으로 음악을 한 곡 쓴 영화가 있어요. 네. 엔젤스 쉐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 이 영화도 예전에 소개했었고요. 이 영화가 켄 로치 감독 영화 중에 가장 밝고 희망적인 영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엔젤스 쉐어의 더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500 miles가 쓰였어요. 네. 그래서 그 곡 준비했습니다.
자, The Proclaimers의 I'm Gonna Be 500 Miles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